네, 앞에서 메인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셨는지 좀 약간 걱정은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면 그 정도 내용은 아마 충분히 좀 이해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세미콜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내에 존재하는 문장의 끝에는 반드시 세미콜론 문자를 붙여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하나의 문장, 우리가 지금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장을 반드시 한 줄에 걸쳐서 써야 된다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한 문장은 무조건 한 줄에다가 다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문장을 구분하기 위해서 세미콜론을 붙여주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C 언어는 하나의 문장을 한 줄에 쓴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줄에 걸쳐서 완성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즉, 하나의 문장이 둘 이상의 줄에 표시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한 줄에 둘 이상의 문장이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미콜론을 붙여 주어서 문장의 끝을 표시해 두지 않으면 컴파일러는 이것이 하나의 문장인지 두 개의 문장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뭐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문장의 끝에는 세미콜론을 붙여준다라고 그냥 약속되어 있다라고 일단 이해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건 뒤에 가면 천천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함수 내, 메인이라는 함수 내에 이거는 printf라는 함수 호출 문장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하나의 문장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의 끝에 세미콜론을 붙여줬어요. 보통 처음 이제 그 코드를 이렇게 입력하다 보시면 세미콜론을 빼먹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두 번째 문장의 끝에 세미콜론을 붙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요. 자, 반드시 한 줄에 하나의 문장만 넣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연이어서 두 개의 문장을 한 줄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하게, 물론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안 되겠죠. 그냥 한 줄에 다, 내가 모든 이 프로그램의 전부를 한 줄에 다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건 아니겠죠. 이것도 우리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보기 좋게 하나의 문장에 가급적이면 하나의 문장은 한 줄에 표시를 하는 게 낫고요. 굳이 이렇게 라인 수를 갖다 줄이기 위해서 뭐 불필요한 작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세미콜론 문자를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처음 공부하시다 보면 앞으로 이제 다양한 것들을 공부하시면서 이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안 붙여주네? 이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붙여주네? 그러한 문제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에 있는 예제만 해도 그 수가 적지 않잖아요. 예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다 보시면은 어느 순간에 세미콜론은 그러니까 문장의 끝 바로 이것이 하나의 문장이구나. 여러 줄에 걸쳐서도 하나의 문장이 표시될 수 있어서 앞에서는 세미콜론을 안 붙여준 거구나. 이렇게 세미콜론 문자를 붙여주는 것과 안 붙여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요. 내가 세미콜론을 붙여줘야 된다, 안 붙여줘야 된다, 그걸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너무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이 경우엔 세미콜론이 붙어 있네? 그럼 이거는 문장의 끝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서 따라오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스 코드에 대한 헬로 월드에 대한 그 세세한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분석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 보면은요, include 영어 뭐 잘 하시니까 포함하라는 거죠. 스탠다드 IO라고 있습니다. 그냥 뭐 stdio라고 읽으셔도 돼요. 스탠다드 IO라는 거를 지금 include 하라, 포함하라라는 겁니다. 이걸 도대체 왜 포함을 하라고 하는 걸까요? 예, 지금 완전히 설명드리긴 무리지만 여기 보면은요, 이게 printf라는 이름의 함수를 호출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건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문장을 쓸 테니까 그런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와 보세요. 나는 printf라는 함수를 호출하겠다. 그래서 이름을 써줬어요. 그리고 printf 함수를 호출할 때 나는 이거를 전달하겠다. 입력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나열을 합니다. 입력에 대한 정보는 뭐냐면 hello world 땡땡. 근데 앞에 땡땡 뒤에 땡땡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여져 있죠. 이건 뭐냐면 문자열입니다. C 언어는요. C 언어에서는 우리가 이제 문자열을 표현할 때 큰 따옴표로 묶습니다. 즉 뭐 어떤 부분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큰 따옴표 앞뒤로 묶여 있다. 그럼 저건 문자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얘는 지금 뭐를 하는 거냐면 printf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실행을 명령을 하면서 입력으로 hello world라는 이 문자 열을 갖다가 인자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입력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실행해 봐서 아시겠지만 전달된 인자가 실제로 콘솔 모니터상에 출력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죠. 실제로 보면은 hello world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많이 가지고 노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printf 함수 호출 문장을 하나 더 넣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 문자열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 다음에 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참 교재에서는 n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는 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W가 아니라 지금 원화 표시죠. 이게 그 한글이냐 영문이냐 폰트에 따라서 좀 달리 표현되는 건데 이거 사실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영문 폰트에서는 이렇게 백슬래시로 나오는데 한글 폰트에서는 이게 원화 표시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과연 뭐 하는 건가? 하나 더 넣어볼까? 해서 하나 더 넣어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넣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맨 앞에 넣어보는 겁니다. 또 중간에도 넣어보세요. 이렇게 레고블럭처럼 여러분들이 계속 한번 가지고 놀아보시면 printf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은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문자열을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printf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큰 따옴표로 표시가 되는 반드시 묶어줘야 돼요. 문자열을 큰 따옴표로 묶어서 표현하기로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자열이 출력을 시키는 함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지금 헤더 파일 말씀드리다가 printf 함수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printf 함수를 호출하기 위한 정보가 여기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거를 포함하라라고 명령을 해야 된다라고만 일단 가볍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말씀 드린 건 아니고 사실 맞습니다. 이 printf라는 함수의 호출을 위한 정보가 여기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정보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거는 책 후반부에 가서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좀 얘기를 해봅시다. printf가 제가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일 처음 우리는 함수를 어떻게 호출하는지 눈으로 본 겁니다. 근데 우리는 printf라는 함수를 만든 적이 없죠. 근데 어떻게 호출이 가능했을까요? 뭐 만들지 않았으면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호출이 가능한 거죠. 즉 printf 함수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원할 때 가져다 쓸 수 있는 실행을 명령할 수 있는 호출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이러한 함수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표준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준, C의 표준에 이미 정의가 되어 있어요. printf라는 함수가 존재한다. 정의되어야 된다. 그런 것은 제공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미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직접 만들지 않아도 호출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C 언어에는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아도 호출할 수 있는 함수의 수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한 함수들을 가리켜 우리가 표준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공부하면서 그러한 표준 함수를 갖다가 제법 적지 않게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표준 함수를 묶어 놓은 모임을 가리켜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준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표준에서 정의해 놓은 함수들을 갖다 미리 만들어진 함수가 모아 놓은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printf라는 함수의 호출 문장에 대해서도 이제 일단 이해를 하셨죠? 인자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 아직 이거 사실 뭐 자세히 설명한 건 아니지만 인자 전달은 이렇게 소괄호를 열고 닫아서 내가 실행을 명령하고자 하는 함수의 이름 바로 오른편에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정도도 그냥 여러분이 감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리턴 제로는 뭐냐? 이 리턴 제로는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좀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이해를 해보세요. 이건 뭐냐면 리턴, 반환해라, 출력해라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출력을 해라? 0을 출력을 해라. 즉 메인 함수를 호출을 했으니까 이 메인 함수에는 입력과 출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쓰여져 있는 void 이건 뭐냐면은 내가 입력하지 않게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좀 너무 좀 부담스러운 거니까. 자, 이 리턴 제로는 뭐냐면은 그냥 출력을 하라라는, 그러니까 반환을 하라라는 건데, 반환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리턴 제로를 실행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즉, 이거는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메인이라는 함수 내에서 지금 리턴 제로가 실행이 됐죠. 그러면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은, 메인이라는 함수를 끝내라, 종료해라 라는 뜻입니다. 근데 메인이라는 함수가 제일 처음 호출된 함수니까 메인이라는 함수가 실행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그램은 종료가 되겠죠. 즉 메인 함수 내에서의 리턴 제로는
즉 메인 함수를 끝내라는 것은 프로그램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이 실행이 되면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만 일단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장난도 한번 해보세요. 리턴 제로를 여기다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printf 함수를 뒤에 홈출 문장을 뒤로 넣고 그러면 실행되자마자 리턴 제로 하니까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버리겠죠.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함수를 호출한 영역으로 값을 전달한다, 반환한다 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02-1에 대한 강의를 완료를 했는데요. 사실 많이 배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듣기 전과 후 조금 더 알게 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비록 적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미 그 메인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예제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다양한 장난들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 다음에 챕터 02-2에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02-1의 강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